오늘은 절기상 소설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날이죠. 기온이 조금 더 낮았으면 눈이 올 법도 한데요. 대신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땐 눈이 오면 마냥 기쁘고 좋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도로도 좀 걱정이 되고 그걸 치워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떠올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과도 같아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11월 22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스팅의 Come Again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기타도 아니고 하프도 아니게 저게 뭐지 싶은 분들에게 유럽의 고전악기 루트라는 악기인데요. 2006년 앨범입니다. Songs from Labyrinth 전체가 이 루트 연주로 돼 있고 전부 다 스팅이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노래들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양미란님께서 군에 있는 아들은 눈이 가장 무섭다고 하네요. 옹디도 아시죠? 하셨습니다. 꼭 군에 있어서만 그럴까요? 바깥에도 마찬가지죠. 치우는 분들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 설사 내가 치우지 않더라도 조금씩 또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그게 또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061 쓰시는 분께서는 웅디의 기쁜 소식이요. 웅디가 함께 응원해 주었던 범서고등학교 3학년 김강비가 원하는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신나게 놀라고 말해줄래요. 하하 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얼마나 그간 참 고생 많았을 텐데 원하는 곳에 갔다고 하니까 참 기쁩니다. 허지웅 씨와 함께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혹은 또 수험생을 가족으로 둔 모든 분들이 매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오나님, 종시전님, 장유희님, 김재겸님, 정은하님, 이수연님, 김혜경님, 홍민표님, 오화수님, 박아람님,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부쩍 또 많아진 것 같아요. 허지웅 씨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받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어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소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설인데 네, 첫눈이 원래는 와야 되는 날이죠. 그렇죠. 근데 따뜻해요. 저 심지어 모기 물렸어요. 아니 11월 중순인데 맞다. 모기가 살아있냐고요. 왜? 어제가 제가 하루 종일 녹화하는 날이잖아요. 네네네. 아침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그 녹화장에 모기가 한 마리가 맞아요. 계속 진짜. 다들 괴로워가지고 아니 생명력이 너무 질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 미친 애 아니냐고 어떻게 살아있냐고 이랬는데 예. 그게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모기 봤다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모기들이 다시 어. 이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봄꽃을 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봄꽃이요? 갑자기 꽃들이 어머머머 봄인가 보네 이러면서 다시 나온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이렇게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까닭은 북극 주변의 소용돌이가 워낙 강해가지고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런 추세는 이달 말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조영아님께서 희애님 얼굴이 더 반짝반짝 피부광 엄청 좋으세요. 반가워요 하셨어요. 오늘 뭔가 힘주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바지도 막 자랑하더니. 바지에 좀 힘을 줬어요. 맞아.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발차기라고 보통은 오빠 바지 예쁘죠? 이러면 예쁘네 이러고 말해야 되는데 나도 이러면서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등가 교환. 좀 특이한 칭찬 하시더라고요. 오늘 청바지를 안 입고 와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올해 월드컵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예. 개막을 했죠. 예. 근데 보통 월드컵은 우리가 여름의 축제로 여기곤 합니다. 아니, 보통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뜨거운 계절에 같이 반팔 입고 응원하잖아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 겨울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겨울 월드컵. 네.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죠. 낯설어요. 맞아요. 예. 사상 처음이고요. 예. 이 피파 월드컵은 1930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예.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월드컵 92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6월에서 7월에 개최가 됐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 개최국인 카타르는 여름의 기온이 무려 섭씨 40도가 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게 뛰다가 탈진할 거 아니에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11월에서 12월에 하자라고 협의가 된 거고요. 40도는 네. 이제 무리죠. 말이 안 되죠. 예. 예. 카타르는 면적이 역대 월드컵의 개최국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02 한일 월드컵 이후에 20년 만에 서아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랍 국가로서 또 최초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우리나라가 월드컵 최초 출전이 54년 스위스 월드컵입니다. 맞아요. 월드컵의 역사 자체는 92년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1954년에 처음 참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10회 연속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16강에 오르면 사상 세 번째 16강 진출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월드컵 역사가 이만큼 오래된 만큼 징크스도 진짜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징크스로 꼽히는 게 바로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 네, 이게 바로 지난 대회 우승국은 다음 대회의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 예. 뭐 이런 공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2018 독일 월드컵에서 16강에는 못 올랐지만 예. 바로 1위 국가인 독일을 꺾었다. 그러니까 독일은 꺾은 나라라고 별명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월드컵의 우승국이었던 프랑스가 과연 이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뭐 요거를 또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인가요? 독일이랑 일본이랑 하더라고요. 오호. 이 오랜만에 보는 추축국 매치. 전범 국가 매치. 예, 그렇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이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고. 이번 월드컵 유난히 금지된 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또 현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유난히 아쉬워하는 게 바로 맥주를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슬람 국가라서. 네네. 예. 맞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원래는 금지였는데 예. 특별히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개최가 되는 이틀 전에 안 되겠다. 원래대로 금지를 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한동안 팔긴 팔았던데 보니까. 오, 네네네. 500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응? 500cc 얼마였는 줄 아세요? 얼마요? 2만 원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만 원? 예. 그냥 금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금지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자유로운 촬영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치마가 짧으면 안 되고요. 뭐 큰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많은데 이러면 그냥 TV랑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많은데 월드컵은 왜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꼭 16강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나 알고 보면 땅 부자일지도입니다. 내가 땅 부자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한 번쯤 그런 상상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 보면은 나도 예, 모르게 예. 이 조상님의 땅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상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진짜 맹세하고 살면서 1초도 안 해봤어. 저는 늘 빚이 없다는 거에 큰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예. 하지만 전 상상해본 적 실제로 있거든요. 에이. 진짜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상의 땅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와 봤는데요. 조상의 땅. 이 방법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을 한다거나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소유한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의 이름은 조상
조상 땅 찾기 서비스입니다. 예. 이 서비스 시행된 지 자체는 사실 진짜 오래됐어요. 1990년 중반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예.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직접 지자체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최근에는 그나마 좀 홍보를 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이 신청돼서 무려 73만 필지를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상이면 어느 정도까지 조상인 거예요? 옛날 일제 강점기부터 다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왜요? 아니 우리 해방 후에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분배를 했잖아요. 나나나나. 예. 그런데 과거에 내 땅이었던 게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여기 이제 국가가 갖고 있었던 것도 이제 이게 결국은 공부가 소실돼가지고 주인 없는 땅으로 전환이 됐던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가 됐었던 것. 그 국가의 소유가 된 땅들 중에서 지금 주인을 찾아준다? 맞아요. 아이고. 그런 것들까지 찾아가 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예. 바로 어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즉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을 직접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에는 이때는 장자 상속의 원칙이 살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렇군요. 갑자기 실망한 표정이시네요. 저 장자인데. 그래요? 예. 근데 별로 뭐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기대 안 하세요? 예. 저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꽁으로 얻은 거는 파멸적으로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파멸까지? 우리 여러분 예. 땀 흘려서 얻은 것만이 내 것입니다. 예. 그래도 공짜는 좋잖아요. 그래요. 아무튼 그 언뜻 말씀하시는 네. 가운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제가 뭐 토지계획 맞아요. 말씀드렸었고 중간 이제 가슴 아픈 우리의 근현대사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그것이 바탕이 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좀 슬퍼지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 앞에서 나오나요? 뒤에서 나오나요? 앞에서 나오고요. 앞에서 나오고 난이도? 네네. 중? 중? 그래도 조금 어렵게 됐어요. 평소보단?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올해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여름이 아닌 이 계절의 월드컵이 진행됩니다. 언제일까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겨울.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희애 씨가 사비를 털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돼. 는 뻥이고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뻥이라니. 추첨 통해서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조트리오의 사랑이란 이유로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겨울이었습니다. 자, 우선 선정답자 유미정님, 김소민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배상기님, 최중렬님 0051 쓰시는 분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상기님이 정답 보내시면서 허지웅 쇼 들으면서 겨울 따뜻하게 보내려고 회원가입하고 놀러 왔어요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상기님처럼 요즘 최근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신 분들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다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십시오. 자, 우리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선물 다 타가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의 노탁석의 맛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골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여행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계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탁석의 입간판 탁재영 PD입니다.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석입니다. 오늘 굉장히 네. 제가 본 중에 거의 최초로 정말 소장님처럼 하고 오셨네요. 아, 진짜요? 예. 예, 제가 좀 약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집도 이사를 했거든요, 최근에.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삶이라 하면은 약간 이제 정상적인 사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사람, 그냥 소장. 네. 그 전에 비정상적이었던 얘기 아닐까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뭐. 예.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아니 누가 봐도 정말 어디 그 연구소 소장님 같은 복장으로 오늘 오셨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나 오늘 네, 지원금 타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줘요, 저한테.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네. 오늘은 뭐 굉장히 그 젠틀한 007스러운 모습으로 노중 작가님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아, 네네네. 예, 계속 카메라 그게 아니라 보시나요? 제가 미리 온 문자를 좀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맞는 예. 제가 이 아이템을 우리 코너에서 소화한 적이 있나 없나 언제적이었나라를 예. 제 그 메모를 보면서 예. 적어놓느라고 잠깐 아. 이제 정신을 좀 팔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자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상훈이 혹시 배달 맛집 주제로 하신 적도 있나요? 월드컵이니까요.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2021년 9월 2일자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달 맛집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심수연님 저녁 패스하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부질없는 일이죠. 자, 아침마다 엄청 먹고 점심은 샐러드나 샌드위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노탁석 코너에서 치킨 했었나요? 치킨 너무 땡겨요라고 2020년 6월 6일자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땐 저 혼자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래됐다. 제 허지웅 쇼에서 제 방송 화양연화 시절이었죠. 화양연화. 가장 좋았을 때, 제 단독으로 드리블을 쳤을 때. 동의합니다. 였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방송이 초라했겠군요. 평일 코너가 아니었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날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치킨은 치킨 뭐 주제로 하지 않았을 때도 다른 주제 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뭐 중간중간 나오긴 했어요. 배달 뭐 맞아요. 반반 예. 이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인별그램과 또 방송 내용 다시 듣기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정혜님 문자는 탁피디님이 읽어주십시오. 목요일 히스토리월드 썬킴 교수님이 노탁석과는 겸상도 안 하신다는데 노탁석의 핵심 노른자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노중훈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저 탁재영 PD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겸상을 굳이 안 하실 이유가 이게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제 뭐 그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가가지고 네. 예, 우리 목요일 썬킴 또 우리 이제 박광일 작가님과 네네. vs 우리 노탁석 이렇게 해서 언젠가 매치를 성사시키겠다라는 공언을 했거든요. 저 때는 저분 혼자 나오십니까? 아니요. 오시려면 이제 박광일 작가님 같이 오셔야지. 두 명. 두 분. 3대2. 그렇습니다. 3대까지 필요 없고요. 예. 저희는 히스토리를 담당하는 분이 탁피디라고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 명을 그냥 파견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1대2로. 굳이 뭐 닭 잡는데 예. 한 명 보내보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탁피디 선에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죽으면 그냥 포기하고 노중훈 작가님이 노탁석의 핵심 노른자 앞으로 그렇게 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코너의 설계자이자 예. 이 코너의 아이템 제공자이자 예. 이 팀의 이 코너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예.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소개할 때 네. 소개 멘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노른자. 줄여서 핵노. 행노. 예. 군림하되 핵노. 통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군림하면서 굴리죠. 심하게 굴리지. TMI 막 굴리던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전골이고요. 야, 정말 기대가 큽니다.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탁 PD님이 들려주시는 전골의 TMI 역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전골이라는 게 정말 겨울 요리로선 대표적이죠. 냄비 하나를 둘러싸고
여럿이 함께 먹으면서 친밀감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가스레인지로 많이 하지만은 원래 이제 난로 위에다가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도 되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골은 사실은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전골이? 야전에서 먹는 요리였습니다. 징기스칸. 장지연 MRE. 선생이 만국 사물 기원 역사라는 책에서 전골이란 상고 시대에 진중에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머리에 쓰는 전립을 철로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자기가 쓴 철관을 벗어서 음식을 끓여 먹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여염집에서도 냄비를 전립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기와 채소를 넣어 끓여 먹는 것을 전골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소했겠다. 머리카락 나오겠네. 그러니까. 가끔. 씻어서 썼겠지. 전안 나와요. 꼬순네, 근데 꼬순네. 근데 이 전립이 뭐냐면은 좀 생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또모자. 사또모자. 딱 알겠죠. 그게 전립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전립이 그 전자가 모전 전자입니다. 이게 그 전투할 때 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펠트예요. 펠트. 털 같은 거 붙인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된 갓. 립자를 써가지고 전립인데 요게 옛날만 해도 이제 철로 돼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쓰고 다녔지? 고려 무겁겠죠. 말에서 조선 초까지 쓰던 투구 중에서 첨주형 투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은 요 형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챙이 있고 예. 되게 예뻐요. 챙이 있고 온폭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불을 떼고 그러면 이제 요게 조리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죠. 전골 용기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조선 정조 때 쓰여진 경도 잡지라는 책에 보면은 요게 이제 당시 문물제도 풍속에 대한 책인데 냄비 중에 전립투라는 게 있다. 전립투. 예, 그래서 이 모양이 번거지 같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채소를 그 가운데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에다 넣어서 데치고 변두리의 평평한 곳에서 고기를 굽는다. 술안주나 반찬에 모두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왜 태국 무카타라는 요리 소개해드렸잖아요. 무카타. 그래서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나오고 주변에 그 국물 고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가운데다 고기를 굽고 맞아, 주변에다가 이게 데쳐가지고 먹었는데 이거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요 전립투에서 투가 한자인데 봉투나 외투 할 때 쓰이는 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덮개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말투라는 그래요? 할 때도 이 투자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립투가 전립 모양 또는 스타일. 전립 방식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립 모양의 남비란 뜻이고 요걸 이제 우리말로 부르면 번거지꼴입니다. 번거지꼴. 그래서 번거지는 순 우리말이고 또 꼴도 이게 보통 이제 뼈 골자를 쓰긴 하는데 요것도 우리말로 치환해도 돼요. 꼴 우리말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 이제 전립투꼴, 전립투골. 전립투골. 이제 이게 한자인데 요거 이게 이제 너무 기니까 줄어가지고 전골이 된 거죠. 원래 그러니까 전골이네요. 원래는 전골.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게 아무래도 뭐 냄비를 앞에 놓고 계속 끓이면서 요리하는 게 특징인데 이런 풍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 영종조 때고요. 그래서 요 풍습이 어디서 왔는지도 이제 썰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중국에서 왔다, 뭐 일본에서 왔다, 뭐 이런 기록들이 공존을 하는데 몽골 아닐까? 뭐 몽골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면 이제 몽골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다가 지금 우리 그 요리집들처럼 뭔가 이렇게 난로 같은 거, 화로 같은 거 걸어놓고서는 거기다가 번철이나 아니면 전립투 이런 걸 놓고선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던 끓여서 먹던 거를 이제 난로회라고 했답니다. 난로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난로 이런 먹는 난로회 또는 난회의 풍습에서 우리의 지금의 이제 전골의 형태가 또 나온 우리나라 거고요. 그 예전에 풍속화 보면 또 그런 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가운데 놓고 끓여 먹고 구워 먹고 하는 건 정말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맞아요. 거고요. 그래서 좋아. 뭐 주재료에 따라서 뭐 소고기 전골, 닭고기 전골, 두부 전골, 낙지 전골, 조개 전골, 내장 전골, 생치 전골, 송이 전골, 곱창 전골, 생굴 전골, 해물 전골, 각색 전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 다양한 좋아. 버섯과 채소들이 쓰이고 그리고 정말 그 복합되면서도 담백한 맛을 내는 우리 민족 대표 음식 중에 하나니까요. 겨울철에 특히나 많이들 드시면서도 조선의 병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에게. 네. 정말 사풍이 몰아치는 그 북쪽에서 맞아. 그거 뒤집어가지고 이제 손 녹이면서 그 구워서 먹으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근데 하시겠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면
뜨거운 거 써야 되잖아요. 이거. 예. 갑자기 쳐들어오면 하지만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네. 예, 그래도 써야죠. 써야죠. 예, 예. 화살을. 눈을 좀 이렇게 덮어서 좀 식혔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전골. 전골 너무 좋고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전골에 다 드시고 난 이후에 밥을 볶아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지. 그거는 일단 우리 불판이 예. 테이블 위에 이제 안착되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 80년 얼마 안 됐네. 휴대용 가스버너나 아니면 이제 고깃집에 이렇게 그 LP 가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불판에 테이블 위에. 예. 그 시점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8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한인 LA에 있는 한인 사회에도 그게 수출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테이블 위에 그 가열 기구가 뭐 지금도 있으니까. 장착된 건 예. 얼마 안 그 됐습니다. 웅디 그런 기습 질문은요. 예. 박찬일 주방장이 나왔을 때 하십시오. 그러면 네네. 세 분 다 그러면 이제 경질할까요? 예? 아니 뭐 굳이 셋다라면 뭐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단은 히스토리 월드에 노른자를 보내고 예. 근데 그 푸른 별 버너. 그게 푸른 별 버너. 굉장한 역할을 예, 했죠. 예. 맞아. 그게 생기면서 삼겹살이나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있어야 밥을 즉석에서 볶아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리기가 붙어 있는 말씀하신 그 동그란 테이블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개발하신 분은 특허 내셨겠죠 그때. 아니요. 보통 우리나라 예전에 발명가분들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만들어서 파셨죠. 예. 특허를 안 했어 그거를. 네, 황학동에 가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발명품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불판 중에 이런 전골에서 정말 이게 수백 년 전에 개발된 거잖아요. 전골은 전립투. 근데 예. 요새 실시리 불판이라고 있어요. 실시리 피아노 줄처럼 얇은 선이 예. 올려져 있는 불판인데 예. 고기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숯 위에. 중에 떠 있지. 예. 아주 얇은 피아노 선 같은 걸로 이제 그걸 실시리 불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특허를 내셨대요? 아니 그건 특허가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걸로 만들어서 파는데 사실 보면 이제 공중에 고기가 하나의 이제 어떤 그릴도 없이 가리는 게 없이 이제 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열전도율도 높고 타지도 않고. 그다음에 원적외선도 다 받을 수 있고 예, 뭐 그건 또 닦을 필요가 없어요. 실시리 불판은 그러네. 그냥 바꿔요. 예. 혹시 거기 뭐 이권이 좀 연루돼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제 감탄한 사람에 불과하고 더 이상한 거를 자기 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숙님께서 전골 오늘은 더 집중하고 들어야겠어요. 겨울엔 전골이 최고인데 벌써 입맛이 돕니다. 세 분 케미도 재밌고 웅디 감탄사에 침이 나오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기대가 만발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정확한 식당 이름 저희 방송 중에는 말씀 못 드리고 초성만 말씀드리고 있죠. 노탁석의 맘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에 이 코너 끝나자마자 바로 정확한 상호명 위치 올리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웅디 저희가 그 식당 하나 소개할 시간은 지금 없어요. 안 돼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뭐 하나만 공지하고 퀴즈로 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공지는 우리 노탁석의 맛맛을 3부에서 3부 하겠습니다. 할게요. 예. 퀴즈 드릴게요. 예. 왜 이래 오늘. 익었어. 자, 돌발 퀴즈입니다. 전골의 종류 중에 궁중 음식으로 잘 알려진 이 음식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열구자탕, 입을 즐겁게 하는 탕이란 뜻입니다. 화통이 붙은 냄비란 뜻의 이 단어가 음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어요.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탕평채, 2번 신선로, 3번 골동반. 힌트. 이거 매번 힌트 때문에 뭐 일희일비 하시고 뭐 그런 분들 많으신데 이번 기회에 아예 힌트 정답 이 퀴즈 코너를 없애고 다른 코너 신설로 타파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른 코너 신설로 저는 합격 점수 드리겠습니다. 합격. 오늘 일일비약 만점입니다. 없이 괜찮죠? 언제 생각하신 겁니까? 오면서 생각했어요. 오면 생각하시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뭔가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런 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 뭐 같습니다. 다른 코너 신설로 뭐 극복하시든지 다른 코너를 신설해 보자. 예. 신설로 극복할 수 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성우의 서시,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 모시고 오늘 전골 맛집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돌발 퀴즈 나갔고요. TMI 역사까지 했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노 작가님께서 공지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 때우려고 그냥 그랬었어요? 뭐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란데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고. 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내용만 총실해 주세요. 네네네. 우리 심우현님께서 노탁석 추천 맛집 2년치를 엑셀로 정리를 해놨어요. 언젠가는 정성이시다. 맛집 지도 클리어하면서 여행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요. 제가 허지웅 쇼에 합류한 게 2020년 4월 11일 짜장면 편부터였습니다. 짜장면. 네네. 그 얘기는 뭡니까? 3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심우현님은 2년치만 엑셀로 정리해놨다. 그 전 거는 뭐 노른자를 정리할 싫어하시는 필요가 노른자. 없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계란 흰자만 드시는 분이. 내가 혼자 했던 거는 왜 네.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창업 공신을 홀대하실 수가 있을까? 네,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노른자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래되면 네. 좀 잘 상해요. 그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노른자가 중요해. 네. 노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승민님께서 탁 PD님 목도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예뻐요 하셨어요. 제가 이거 아까 살짝 더워가지고 뺐다가 이 문자 보고 다시 지금 급하게 또. 이거 근데 어디서 보셨을까? 이거 신승민. 신승민님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제일 자주 하고 다닙니다. 맞아. 예뻐요.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로. 예뻐. 느낌도 너무 좋고. 김건우님께서 오늘 이 코너 처음 들어요. 지금 떡만둣국을 먹고 있음에도 전골이 먹고 싶어지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덕분에 고민 없이 저녁 메뉴 확정이에요 하셨어요. 뭐 떡만둣국에 뭐 좀 더 추가해가지고 끓이면 또 만두 전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두 네, 전골은 되는데 떡은 또 이러면 네. 계속 불어요. 전골의 특징이 오랫동안 끓여도 오히려 맛이 점점 좋아져야 그렇지. 그런 메뉴들인데 감칠맛이 더해지고. 이렇게 이제 라면 전골이 없는 이유가 드시다 보면 라면은 계속 끓고 있으면 점점 맛이 없죠. 빨리 맞아요. 건져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라면 전골이에요? 둘이 나가서 싸우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회원분들 우리 웅냥이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좋아요. 다들 오늘 이 코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195 쓰시는 분께서 수능 시험 본 조카 데리고 경주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경주에 전골 맛집 있나요? 하셨는데. 예, 제가 찾아놨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세 분이 시시껄렁한 농담을 할 때 저는 이제 질문에 집중을 했는데요. 아니야, 우리 나라 걱정했지. 네. 나는 예, 경주시 도지동에 기역집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은채 작가가 문자로 답해 드릴 겁니다. 정확한 식당 상호를. 1대1 서비스. 예, 그렇습니다. 소고기 전골. 여기는 이제 사실 한정식집 농가 식당인데요. 나오는 여러 가지 요리 중에 두부 한우 전골이 있어요. 근데 이 집도 두부를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다시마를 박아 넣은 두부인데 네. 상당히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가셔가지고 드시면 후회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최고다. 여기 사진 보고 있는데요. 119 쓰시는 분 여기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여기 괜찮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원래 소개하기로 한 집은 아니었고. 아닙니다. 대단한데요. 오늘 예.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첫 번째 맛집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위치한 치읓 식당이 되겠습니다. 치읓 식당. 여긴 사실은 전골 단독 메뉴 식당은 아니고 한정식 식당이에요. 근데 네 등급으로 등급이라기보다 네 가지로 나뉩니다. 1인당 15,000원, 17,000원, 2만 원, 3만 원. 어떤 메뉴도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가장 비싼 3만 원짜리 한정식은 하루 전날 예약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요. 뭐냐? 첫 번째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15,000원, 17,000원이니까. 그리고 제일 비싼 게 3만 원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예, 네, 부담이 진짜 싸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너무 찬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운 그런 집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핵심적인 것만 좀 모아놔가지고 드실 때 젓가락 어디 막 선택의 고민, 선택의 부담이 별로 없는 집이 되겠고요. 이 메뉴 중에 저는 2만 원짜리 이제 한정식을 주문했는데 맨 처음에 샐러드가 깔리고요. 근데 맨 처음에 깔리는 반찬 중에 저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는 부각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긴 부각은 드셔보셨죠? 웅디도. 예. 저 앞쪽에 보이는 건 들깨 꼬투리 부각이에요. 오, 처음 들어본다. 그냥 네. 부각이 아니라. 들깨 꼬투리 부각. 꼬투리 제가 잘 잡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들깨 이제 껍질을 튀긴 거죠. 예. 저게 정말 별미고 또 뭐 이렇게 마 위에 귤을 얹어주는 그런 전체 요리도 나오고요. 이 집 2만 원짜리 시키면 뭐가 이제 구성이 나오냐? 맨 처음에 아롱사태 수육이 나옵니다. 1인당 석점씩 나오는데
지게 마블링이 너무 이거 보세요. 네, 그리고 저 지방 박혀 있는 거 보세요. 네, 와, 너무 진짜 예쁘다. 그렇죠.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너무 형태가 아름답죠. 아롱사태니까 뭐 맛은 보장이 돼 있겠고요. 두 번째 한우 육회도 나옵니다. 육회. 이게 지금 2만 원짜리예요. 육회는 제 입에는 간이 좀 강한 편이었었어요. 근데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음식 중에 간이 강한 것도 있고 심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의 입맛이 다를 때 두루두루 만족하실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예. 새싹 채소와 함께 나오는 한우 육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진짜 맛. 제 입에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빈대떡? 빈대떡인데 저 안에 표고버섯 또 뭐 팽이버섯 통들깨가 들어가요. 아 여기 들기를 잘 쓰는구나. 잘 써. 들깨 잘 써. 그래가지고 저거 씹을 때 오돌토돌하는 그게 느껴져요. 예. 맛은 굉장히 싱거운 편이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맛의 방향성이 있고요. 세 번째죠. 네 번째 드디어 소고기 버섯 전골. 아하. 상당히 그 가격 대비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예. 소고기에 소고기에다가 뭐 팽이버섯, 표고버섯, 배추 여러 가지 채소들이 또 들어가고 국물은 삼삼한 편이에요. 그래서 먹을수록 당기는 맛이 되겠고요. 아, 근데 전골이 진짜 예. 새삼 느끼지만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예. 왜냐면 이런 게 좀 위아더 월드잖아요. 좀 다채로운 색깔의 앙상블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당연히 당면부터 건져 드셔야 되겠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참가자미 무침도 나옵니다. 참 가자미 무침. 네, 참가자미 물론 가자미의 살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새콤달콤하고 제 입에는 육회랑 더불어서 이게 가장 간이 강했었어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고등어도 저렇게 구워줍니다. 다 먹고 나서. 아 계속 나오는 중간중간에 거예요. 나온 거겠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된장찌개. 네, 청국장으로 쓰였지만 된장찌개라고 할 수 있겠죠. 된장찌개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취나물 밥도 나옵니다. 이게 취나물 1인당 밥이야. 2만 원이에요. 그거 다 먹고 나면 직접 이걸 하셔야 돼요. 조미하지 않은 김을 주거든요. 거기에 취나무 밥을 올리고 맛있겠다. 고등어 살점을 떼가지고 양념간장 살짝만 뿌려가지고 드시면 아 배고프다. 이거는 한 100쌈을 싸 드실 수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다 드시면 이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도라지 정과와 직접 만드는 식혜까지 줍니다. 이게 2만 원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야 진짜 맛있겠네요. 너무너무 훌륭한 집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요즘 좀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반드시 좀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겠습니다. 대가야읍이 어디예요? 대가야. 예전에 그 대가야가 있던 대가야 곳이 지역이었잖아요. 고령이에요. 옛날 대가야가 고령. 있던. 옛날에 6과야 뭐 13과야 뭐 가야. 그러니까 대가야, 소가야, 지금 졸- 지금 뭐, 어디냐고. 고관가야. 고령요. 고령. 고령이 대구랑 합천 사이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교통편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왜 고분군 큰 무덤 하면 보통 경주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고령이 진짜 멋있습니다. 산책하실 수 있거든요. 어. 식사하시고 산책 한번 하시면 기가 막힌 또 여행 코스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고령 네. 우리 메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포구 토정로에 있는 마포구. 그러니까 토정로라는 게 사실 그냥 우리 마포역 있는데 그쪽이고 예전에 소금쟁이들이 많이 살던데요. 여기에 리을집이 있습니다. 리을집인데 양고기로 굉장히 소문난 집이에요. 근데 이 양고기가 여기 맨날 지나다니면서 들어갈 볼 생각을 안 했네요. 이게 주변에 맛집이 많아서. 이사를 온 상황인데 예. 원래 마포역에 좀 더 가까웠거든요. 지금 이제 신석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좀 들어왔는데 안쪽으로 들어갔죠. 지금처럼 양꼬치 이런 거 유행하기 전에 아니면 일본 뭐 징기스칸식 뭐 이런 거 유행하기 전에 한국식 양고기로 예전부터 소문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양 삼각갈비 이걸로 이제 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나 다 드시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전골입니다. 양전골. 뭐 양고기 전골이라고도 안 하고 양전골이라고 하는데 삼각갈비가 하나 딱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글보글 이제 끓여주는 네모난 철판에다가 보글보글 끓여주는데 한국식으로 굉장히 매콤하게 얼큰하게 끓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라면을 아예 미리 넣었어요. 그래서 라면과 함께 즐기는 양고기 전골.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일단 전골이 우리가 익숙해하는 전골 그릇이 아니라 네네. 전골 냄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식판처럼 생긴 맞아. 이 통에다가 양고기도 그냥 뼈째로 아이고, 아예 갈비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갈비를 이제 살 발라서 이제 국물에 차박차박 적신 다음에 끝내준다. 밥과 라면과 함께 드시면 이게 끝내기 밥이 아니라 보통 여기는 이걸로 다시 이제
이 소주병을 따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갈 생각을 왜 안 했지? 이 집은 보니까 소장님 이것만 드시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만 안 팔아요 또. 사진 그래요? 기본적으로 양전골만은 왜냐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구나. 양갈비를 좀 드신 다음에 그리고 원래 궁합에도 그게 낫습니다. 양갈비를 좀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양고기가 좀 부드럽고 기름도 많은데 이 얼큰한 양전골로 이제 마무리를 하기에 딱 좋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골에 라면 넣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라면을 미리 넣어놓고 라면부터 후루룩 건져 먹고 그다음부터는 양고기로 드시는 거죠. 뭐 남의 티는 잘 보이고 본인 눈에 들 보는. 잘 안 보입니다. 저랑 소장님 잘하는데 한식을 사진 촬영할 때 전골류가 찍기가 진짜 어려워요. 김 때문에? 김 때문이기도 하고 서양 요리는 큰 그릇에 조금만 이렇게 플레이팅이 되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사진보다 동영상을 보셔야 돼. 그 양고기 살 발라내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치명적이네. 부드럽네. 이게 정말 부들부들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다. 이게 국물에 약간 잠수시켜야 돼요. 싹 이제 담근 다음에 찰방찰방해서 국물과 함께 국물을 머금은 한박 머금은 그 양고기를 입에다 호로록 드시고 일명 담금육.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깻잎을 많이 넣어주는데요. 그 깻잎에 또 말아서 드시면 됩니다. 살살 감아가지고 양고기랑 드시고 이것도 나중에 밥을 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명이 그 토정로잖아요. 네네네. 그 토정 선생이 이제 예전에 토정 이지함 선생이라고 그렇지. 맞아요. 토정 비결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랑 또 전골이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왜? 별명이 철관자였어요. 철관을 그래서 쓰고 다니셨구나. 그 전립 그 쇠전립 아까 예. 그걸 얘기한 쓰고 거. 다니셨어요. 그래서 전국을 유람하시다가 경치 좋은 데 있으면은 바로 갑자기? 벗어가지고 한번 이제 hen군 다음에 이제 그거 걸어놓고서는 거기서 전골을. 요리해 드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탁 PD님은 목요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균형은 맞겠네요. 그렇지. 거기 세 분, 우리 두 분.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이 집을 네네. 한 번도 근데 맛있을 거라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이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되게 크고 근데 지금 사진 보고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 네. 맛있을 것 같고 이 고기가 이 청취자분들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만화에 나오는 옛날 그 아스테릭스 같은 데 나오는 네네. 미래소년 코난. 만화고기 있잖아요. 만화고기. 네네. 만화고기처럼 만화고기예요. 지금 이 뼈의 크기가 영화 황해에 나오는 그 뼈예요. 네. 이 참 이거를 청취자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날이 좀 흐리고 기온이 좀 떨어졌잖아요. 어제에 비해서 예. 오늘 같은 날 진짜 딱 제격이. 맞아. 그런 이 집은 한 5시 정도 되면 벌써 찾아드는 손님들이 많고요. 빨리 가야겠네. 제 주변에는 가야겠다. 양고기를 이 집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메뉴 좀 추천해 주세요. 저 가려고 그러는데. 삼각갈비 그냥 드시면 됩니다. 삼각갈비 시키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양전골. 삼각갈비 양전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저는 일산 동구 대산로에 있는 이응 요리 주점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산. 네네. 여기가 이제 2차로 가도 좋고 1차로 가도 매력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 집 상화 가지고 술 좋아하시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데 시인 네네네네. 아닙니까? 이름만 예. 봐도 딱 느낌이 오는 집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한동안 왜 각종 그 리단길 이런 게 떴었잖아요. 뭐 그렇죠. 경리단길, 뭐 무슨 막리단길. 샤로숲길 뭐 이런 거. 일산에도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밤리단길이라고. 밤리단? 그 밤가시 마을 옆에 있어서 그래서 이 밤리단길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네. 자, 이 집 포지션이 이제 요리 주점이니까 아무래도 술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해놓고 있어요. 요리 주점이다. 뭐 일단 주류가 뭐 일반 소주, 맥주 당연히 다 있고 위스키 하이볼, 그다음에 이제 요즘 뜨고 있는 프리미엄급 우리술까지 다양하게 갖춰놨는데 그 프리미엄 우리술 시키려다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가격이 아닌데 하고서 깜짝 놀라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좀 가성비 있는 편이어가지고 한 10,000원대 중반이면은 그 25도에 전후하는 다양한 우리술 메뉴를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 요리부터 뭐 밥 되는 것까지 다 있는데 뭐 토시살 스테이크, 항정살 스테이크, 뭐 토마토 고기 완자, 뭐 치킨 가라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멘치가스라고 그 고기 다져가지고 튀긴 그렇죠. 거, 튀긴 거, 그리고 감바스 이런 한식, 일식, 이탈리아식 약간 넘나드는 구성인데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국물 메뉴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탄탄 곱창 전골입니다. 그래 곱창 전골 나올 때가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곱창 전골이면
오늘 경쟁력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탄탄장이 들어가가지고 탄탄장이 들어가면 칼칼하면서도 약간 느끼하면서도 맞아. 부드러운 그런 맛이 나잖아요. 수천식. 혹시 그 탄탄면에 들어가는 그쵸.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중적인 맛을 내는 곱창 전골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퓨전 곱창 전골이면은 이제 약간 그 향이랑 이런 거에 치중하느라고 곱의 그 곱창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또 그렇지가 않다. 정말 건져도 계속 나오는 곱창. 네, 그리고 곱창 양도 많고 굉장히 퀄리티도 부드럽고 뭐 청경채, 쑥갓, 양배추, 버섯 이런 게 넉넉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요런 메뉴가 있으니까 이제 이 집이 요거 이제 공깃밥 시키면은 1차로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네. 맛있겠다. 고기밥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네네네. 이 곱에서 이 곱창에서 흘러나온 곱이 그렇죠. 국물에 녹아들기 때문에 국물이 아주 고소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걸 드시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그 전통 소주들 그렇지. 이 집에 이제 25도부터 40도까지 우리 그 전통 소주들 잘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드셔보시면은 또 이제 요런 그 탄탄장의 향에 눌리지 않는 네네. 아주 그냥 그 입안을 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근데 같고. 연상이 잘 안 된다. 곱창 전골의 맛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탄탄 소스를 넣었다. 네네. 아, 어떤 맛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마라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우리나라 원래 정통 한식에도 예. 갑자기 이제 마라를 가미한 게 많듯이 이 탄탄이 들어가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가미된 거죠. 곱창 전골을 예전처럼 이렇게 저변이 넓지 않았습니다.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들이 곱창 전골은 곱창 구이는 드셔도 전골을 안 드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이 마라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이런 탄탄 소스에 이런 거 들어가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 거죠. 느끼함도 잡아주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집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맨날 갈 때마다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날마다 한정으로 하루에 4개 파는 게 있는데 제가 맨날 늦게 가가지고 4개요. 이 집에 스카치 에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게 보이는데 제가 맨날 실패하고 있어요. 뭔데? 반숙 단가를 술에 담근 거야? 다진 고기로 감싸가지고 튀기는 건데 이거 정말 그 옆자리에서 먹는 거 한번 봤는데 예. 그때도 다 똑 떨어져가지고 이거 다음에 가면 꼭 먹겠다는 맹세를 한번 해봅니다. 스카치에 그지?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먹나 보죠 이렇게. 아무튼 하루에 테이프로 4개 파는 네네. 거면은 네. 저는 그냥 그런 건 안 먹어요. 어차피 먹을 확률이 낮으니까 아예 그냥 안 먹는다. 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집들이 예. 있습니다. 갈비집 중에 예. 오전 한정 갈비탕 파는데 나만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지, 저는 많지. 다시는 그 집에서 안 먹기로 했어요. 이래요. 오연수님께서 아까 노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고령의 식당 상호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우리 말씀드렸죠. 방송 중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가 이 코너 끝나자마자 맞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허지웅 쇼 인별그램 또 허지웅 쇼 인터넷 홈페이지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쭉 있어요. 오늘 것도 바로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 가면 되겠고 김정희님께서 옹디 아산에서 상주 가는 길인데요. 점심을 안 먹고 가는 길이라 맛집 투어 하시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하시는데 지금 운전하시면서 문자 보내시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저희가 너무 감사하지만 운전하실 때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네네네. 그냥 들어만 주셔도 저희 늘 감사하는 마음. 음성 인식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 예, 아무튼 들어만 주셔도 돼요. 운전 중에는.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빠르게. 충남 공주시 중동에 위치한 히읗집인데 소 곱창 전골을 파는 집이고요. 자, 이 집의 첫 번째 특징. 전골인데 중짜가 없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양이 많이 준다.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눈치 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다. 왜? 우리 곱창 전골 먹을 때 곱창 누가 더 많이 먹냐. 이게 사실 눈치 주거든요. 여기 너무 많아서 서로 네가 먹어라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살이 추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리를 추가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네 번째 그래서 저 국물에 볶음밥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데? 그 정도로 곱창의 양과 저 뭐 버섯과 채소들의 양이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근데 곱창이 많긴 많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까 탁피디님도 왜 꺼내도 계속 나온다 했잖아요. 소 한 마리 당하나. 이 집은 진짜 소의 헌신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 있고 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사리와 떡부터 건져 드셔야 되겠고요. 채소와 함께 그리고 진득하게 졸여져가는 국물과 정말 곱창을 원 없이 드실 수 있는 반찬 6가지가 겸비된 그런 소 곱창 전골집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전골 맛집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같이 진짜 전골은 너무 아름다운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리고 전골은 전화 소장님 빼고는 혼자 먹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두 분은 혼자 드세요? 저희는 혼자도 그럼요. 먹죠. 취재 가니까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사람과 먹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들이랑 그러니까 더 의미가 깊은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먹지 마. 같이 가. 네? 같이 가. 전화라도 좀 받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화 안 했잖아. 예. 자, 맨날 저렇게 퀴즈 정답. 뱀 같아. 거짓말쟁이. 번호도 몰라요. 정말 번호는 알아. 017. 자, 알겠습니다. 노탁스의 맛맛 오늘 전골 맛집을 함께했어요. 정답 2번 신선로였고요. 좋았어요. 늘 새로운 코너로 신설로.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317 쓰시는 분. 아들, 어제 많이 피곤했지? 피로 좀 풀렸어?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있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자는 제 개인 번호가 아니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뵐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6783 쓰시는 분. 오늘 우리 반려견 구름이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오늘이 김치의 날이라서 강아지 이름을 갓김치, 열무김치라고 지었어요. 이름 예쁘죠? 오늘이 김치의 날이요? 이거는 몰랐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조금 긴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쁜 이름이네요. 애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님께서 오늘로 크리스마스가 33일 남았습니다. 웅디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제가 크리스마스에 눈이 안 옵니다. 26일에 눈이 옵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예언을 안 하시는 거네요. 아직도 이제 그냥 그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에 눈이 오면은 마냥 설레고 이런 분들도 많겠죠. 그래요. 너무 많이 오지는 말고 이렇게 좀 사람들 마음 좀 따뜻해지고 위로될 만한 날 골라서 그때만 좀 왔으면 적당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마음 따라서 많이 오고 덜 오고 이러진 않겠죠. 익명 사연입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 방황을 하면서 살았어요. 형편도 어렵고 머리도 좋지 않고 지금 대학원에 접수를 하러 가는 길인데 울컥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떨어져도 너무 행복해서요. 참고로 내년이면 50이에요. 응원해 주실 거죠? 아이고 그럼요. 제가 어제 다른 데서도 얘기한 이야기인데 전 참 이렇게 겸허한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좋더라고요. 그런 겸허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 저도 겸허해지고 스스로 머리 안 좋다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이제 겸허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 나 머리 좋다 나 한다 누구 만났다 누구랑 밥 먹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볼품없고 사람이 참 납작해 보이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명님 원하시는 공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시고 만족하실 때까지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명님께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한 가지 말 듣고 올게요. CN블루의 외톨이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엄세정님 웅디 오늘이 외할머니 100세 생신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진짜 세월이 후딱 지나가는 기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마다 할머니네 갔었거든요. 100세 생신.
요즘 또 많이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서 또 놀랍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큰 복입니다. 그렇죠. 세정님 오늘 그러면은 외할머니 보러 가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 또 외할머니 댁 많이 갔었는데 그때 생각이 또 나기도 하네요. 가서 또 많이 건강하시라고 재롱도 좀 많이 부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심경애님께서 오늘은 집 근처의 박물관으로 안내 봉사를 가요. 올 한 해 봉사 시간 목표를 100시간으로 잡았는데 지금 20시간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모자란 시간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제출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표를 스스로 세우신 건가요? 대단하십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에 마음이 급해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이런 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보고 전염되니까 많이들 또 우리 심경이 있는 주변 분들이 전염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영님께서 근속 27년 차인 아빠가 오늘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모범상을 받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한우물을 파고 기능인으로 살아오신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허지웅 씨 듣는 우리 웅냥이 분들 중에서 기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중간중간 소개 많이 해드리죠. 그렇죠? 근속 27년 차.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서지영님. 그동안 또 이렇게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안전 환경 안에서 안전 준수하시면서 또 이렇게 모범상까지 받으시니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님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김남미님이 신청하신 어반자파카의 그대가 온 내 사랑 듣고 올게요.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김간지 씨가 다시 와요. 수요일과 금요일 코너 자리를 좀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할 거예요. 금요일은 영화 유포자들에 출연한 배우 김소은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아까 우리 문자들 읽어드리면서 기능직 20년 넘게 쭉 근속하시면서 모범상 타신다고 하니까 창수님이 많이 부러우신가 봐요. 전 32년째 들어가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하셨어요. 32년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창수님. 아까 질문을 하나 올리주셨는데 제가 미처 못 봤어요. 아내 생일 선물로 뭘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내 생신 다가온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나이가 63세. 제일 좋은 건 그냥 돈 아닐까요? 돈으로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창수님 모범상 못한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송 들을게요. 5124 쓰시는 분이에요.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 전국의 드리머스 신청합니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고 하니까 너무 자랑스럽네요 하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의 전상진, 오승훈,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 Look who we are. We are